안녕하십니까. 강서황 향수입니다, 여러분. 네, 워크플레이스를 활용한 영업관리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판매 관리를 같이 해보시죠. 판매 관리는 총 5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판매 등록과 그리고 판매 등록의 정보를 보는 현황, 그리고 판매 등록했으니까 여러분 거래처한테 거래 명세서 주셔야 되죠. 네, 거래 명세서 출력 또는 메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판매 등록이라는 건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다라고 해서 출고 처리가 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에 대한 매출, 내역, 회계 전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업에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셔야 되겠죠. 그 업무까지 모두 끝나져야 판매 관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랑 워크플레이스에 들어가서요.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매 관리 눌러보시면 판매 등록부터 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판매 등록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판매 등록도 반드시 판매 등록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판매 등록에 가셔서 등록을 하실 땐 우리 상단부에 있는 요 버튼을 조금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입력 초기화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입력하던 정보를 모두 다 영 만들게 하는 식의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입력 초기화는 그런 의미고요. 주문서 참조와 입고 내역 참조. 자, 주문서 참조라고 하는 건 수주 관리에 들어가서 보면 수주 등록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게 주문서 작성이에요. 그럼 주문서에 등록했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번에 판매 처리합니다. 판매 등록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고 내역 참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이번에 발주했던 건 입고 처리된 건 우리 주식회사 서울에 관련된 거 발주했던 거 입고된 거야. 그래서 입고된 거 전체가 다 뭐예요? 서울이라는 회사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입고 정보를 가져다가 그대로 무엇할 수도 있다. 판매로 끌어갈 수도 있죠. 뭐 대기업이야 주문 생산이 아니라 계획 생산을 할 수 있겠지만 중소나 중견들은 주문 생산 방식들을 꽤 많이 해요. 그러면 주문했던 것만큼 우리가 입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주를 하고 발주했던 거 입고 처리해서 입고를 그대로 어디로 판매 등록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의 프로세스 확인하셔서 어떤 버튼을 사용할 건지 확인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추가라는 버튼으로도 직접 할 수 있느냐? 가능해야 되겠죠. 네, 가능하고요. 자, 저희는 기존에 주문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요. 주문서 참조라는 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주문일자 선택해 주시면 해당되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저희는 5월 23일 주문의 정보가 2건이 있었지만 하나는 주문서 작성까지는 했고요.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작성도 하고 우리 승인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에는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미리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정보 등록했던 거 가지고 왔습니다. 프로세스만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용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그래서 딥크림 200개에 대한 우리 판매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셨고요. 그리고 할인 부분을 여기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적에서도 할인을 하실 수 있었고, 주문 등록에서도 할인을 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어디서 판매 등록에서도 할인을 무엇 하실 수 있다? 우리 입력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할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 넣으실 수도 있고 데이터를 체크하셔서 일괄 할인 적용이라는 거 누르셔서 적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춰서 여기서 다시 필요하다라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등록했던 주문 정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요거 이제 등록하실 때 무슨 부분도 고민해야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딥크림이기 때문에 세트품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트품을 출고하면 세트품 안에 구성된 게 있겠죠.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품에 대한 재고 반영 여부는 세트품 출고할 때 체크하는 박스. 근데 저희는 세트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에 대한 부분에 수정 부분이 없다라면 그대로 무엇해 주시고요.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무슨 부분이요?
출고 창고가 빠졌대요. 여기 상단 부분에 반영된 정보 중에 우리 주문서 작성할 때는 출고를 넣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출고 창고가 빠졌다고 메시지 들어왔네요. 저희는 어디에서 출고할 거냐면 본사 창고에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수정 부분이 있다면 꼭 수정해 주세요. 자, 출고 창고 일부러 제가 오류 띄워드렸고요. 왜냐면 대부분 주문서나 입고 내역 가지고 첨부해서 넣으실 때 빠뜨리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뭘까요? 우리 노란색 부분이 필수 자리인데 그 부분들이 빠지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띄워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건요. 요 수금 형태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인지 신용카드로 팔았는지 아니면 현금 받고 파는지 저희는 외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여기서 한 번 더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저희는 저장 버튼 다시 한번 누를게요. 저장하겠냐고 물을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장이 모두 다 끝나면 우리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안 보였던 우리 거래명세서 인쇄와 메일 발송이라는 부분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거래명세서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이 거래명세서라는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 같이 따라오고 계시나요? 거래명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선택을 하고 검색이라고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봐요. 거래처를 빠뜨렸네요. 네, 거래처 선택하고요. 검색이라고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과 판매 담당자와 거래처에 맞춰서 거래 명세표가 조회가 되죠, 여러분. 그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 5월 23일 딥크림에 대해서 우리 무슨 부분 지금 판매 등록은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래처에 거래 명세서를 메일로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인쇄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래 명세서라는 메뉴에 와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체크하고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하단에 거래 명세표로 가져갈 정보를 추가한 다음 여기서 인쇄, 메일 발송을 하시든 아니면 어디에서 판매 등록에서 하시든 어디에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매 등록에서 무엇 하셨다라면 거래명세서를 벌써 다 보내셨다라면 거래명세서 메뉴에 들어와서 우리 무엇 할 필요는 없다. 우리 거래명세서 인쇄하거나 메일 발송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양쪽 어느 곳에서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요, 견적서라는 강의를 듣고 들어오셨다라면 우리 수주관리 쪽에 거기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메일 제목이 공란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메일 제목이 공란이면 안 되겠죠? 그럼 저희는 5월 23일 출고 거래 명세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거래처 담당자 선택해 주시고요. 메일 내용에 추가할 게 있으시면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기 체크한 담당자한테 메일로 무엇이 될 것이다. 거래명세서와 또는 견적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송 버튼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메일이 발송이 돼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설명드리면서 판매 등록 설명드리면서 거래명세표까지 같이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하든 상관은 없다. 그리고 거래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실 때 우리 오류가 있다고 나오거나 정보가 빠진 게 있으시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거래처 등록에 담당자와 메일 주소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거 꼭 넣고 들어오실 것. 자, 판매 등록에 대한 정보를 우리 목록화 시켜서 보겠다. 그럼 현황 메뉴에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황 메뉴에 가셔서 판매 일자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판매 담당자, 그리고 이외의 정보도 필요하다면 이외의 정보도 넣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무엇 되더라. 이렇게 거래처별로 우리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별로 정보가 들어오고요. 스크롤을 옆으로 쭉 밀어보시면 무슨 부분, 얼마에 팔았고, 얼마 받을 돈이 있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까지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판매 상태 보시면 매출 처리 완료라는 글씨까지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5월 23일 날 서울에 팔은 것 중에요. 무슨 부분은 우리 지금 뒷그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끝났지만 판매 등록까지는 끝났지만 뭘 한 적은 없다. 우리 매출 내역 회계 전송까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상태가 매출 처리 완료의 글씨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장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판매 등록까지는 완료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매출에 대한 얼마,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포함해서 821만 5,900원에 대한 매출 처리는 아직 안 끝냈다. 회계팀으로 전표를 전송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저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우린 어디 가시자? 매출 내역 회계 전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요. 우리 판매 일자 넣어주시고 나머지 정보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5월 1일부터 5월 23일 상태로 그대로 갈 거고요. 거래처는 서울만 보겠습니다. 서울 거래처 선택해 주시고요. 검색. 그러면 서울에 무엇됐던 부분, 우리 판매 등록했던 정보가 들어옵니다. 자, 판매 등록 정보 중에요. 우리 지금 현재 5월 3일 건 어떻게 되어 있고요. 모두 다 회계전표 처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출 처리 여부가 처리라고 들어와져 있죠, 여러분. 그런데 5월 23일 거는 현재 미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데이터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 부분에 추가 버튼 활성화가 되죠, 여러분. 추가 버튼 활성화해 주시면 우리 매출 회계 처리 전송할 부분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무엇 하시자? 선택. 선택하실 때 상단부에서 선택하시면 전체를 선택하겠다는 의미고 하단부에는 체크박스 선택하면 그 건들만 선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매출 회계 전송이라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느 팀의 회계팀으로 매출 회계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처리일자가 며칠이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한 사실이 나오죠, 여러분. 이 부분은 등록된 정보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면 이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출 회계 전송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장하겠냐고 묻네요.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매출 회계 전송 부분으로 상단부에 있던 데이터 체크해서 내려왔던 부분은 전송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보시면 매출 처리 여부에 보시면 이렇게 처리라고 해서 글씨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경정암이라는 사원은 현재 모든 권한을 다 볼 수 있는 사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전체 서비스를 눌러서 제가 회계 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회계라고 하는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회계 쪽에 가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전표를 무엇한 거예요? 영업 쪽에서 지금 현재 회계 쪽으로 전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송된 전표로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 여기서도 업무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이건 경정음 사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팀 사원이 할 거예요. 그럼 회계팀 사원이 지금 받은 전표니까 무엇을 하실 거냐면 여기 전표 관리라는 부분에 가면 연동 데이터 전표 생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동 데이터 전표 생성은 회계팀에서 직접 입력한 전표가 아니고요. 어딘가에서 데이터들을 끌어온 거, 그거를 연동 데이터 전표 생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가서 저희 다른 건 안 넣을 거고요. 전표 일자만 5월 1일부터 5월 23일 그대로 두고요. 검색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전표 번호가 있는 게 있고 전표 번호가 없는 게 있죠. 그러면 지금 전표 생성이 돼서 전표 번호까지 있는 건 전표 처리까지 모두 다 끝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표 번호가 없다는 건 전표 생성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이 부분은 회계 담당자가 해당되는 정보 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등록자 경정암 사원이 부서는 영업부에서 보낸 거죠. 네, 이 정보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5월 23일 거 처리해 볼게요. 5월 23일 서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전표 생성 나오죠? 네, 요거 누르면 전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 눌러주면 이렇게 전표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전표가 생성됐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전표는 이 전표 생성 조회라고 하는 메뉴에서 이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회계팀에서 하는 일이지만 아,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서 드린 거고요. 사실상 지금 저는 모든 권한을 주고 여러분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등록자도 경정암이고 지금 승인자도 경정암이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모든 업무가 끝나집니다. 그럼 저는 다시 영업 쪽으로 오겠습니다.
워크플레이스 영업 쪽에 넘어오셔서 그리고 매출 내역, 회계 전송이라는 부분에서요. 네, 전송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정보를 다시 볼게요. 저희는 거래처를 서울 것만 보겠습니다. 서울 거래처만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4건 검색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 4건 중에 지금 5월 23일 건까지 모두 다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매출 처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회계 전송 내역이라는 부분에 가시면요. 매출 내역 회계 전송됐던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송 내역만 보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왜 전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처를 서울로 일단 검색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계 전표를 모두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표 생성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됐다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취소는 미진행이라고 글씨가 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여기 회계와 관련돼서 매출 내역 회계 전송까지 끝내고 그쪽에서 회계 승인도 끝내고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계팀에서 전표 승인까지 다 끝난 건 어떤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적 있냐면 이전에 다른 강좌 말씀드릴 때 이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 건 이후 프로세스 진행된 부분을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업무는 진행 못해요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마감을 진행을 하고 우리 회계 전후까지 끝냈는데 이게 문제되는 게 발생이 됐다라면 회계팀에서 전표를 생성한 게 모두 다 취소가 돼야 돼요. 뭐 일종의 반려 처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린 취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당연히 뭐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이 취소할 수 있는 내역으로 들어와서 회계 전송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표 생성이 끝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저희가 서울 말고 또 다른 거래처 갈게요. 근데 제가 여기 물음표 눌렀는데 서울밖에 안 보여요 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여기 서울이 입력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입력되어 있는 정보 옆에 보시면 X 버튼이 있어요. 이 X 버튼 누르시면 여기가 공란을 바뀌면서 전체 검색을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우진이라는 거래처를 입력하고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진을 봤더니요, 여러분. 우진은 지금 회계 전송까지는 끝났는데 취소 상태에서는 미진행이고요. 취소가 완료된 것도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저희가 전표까지는 진행을 했지만 어느 부분에 매출 내 회계 전송까지 했지만 회계팀에서 아직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면 정리되지 않았다라면 우린 무엇 할 수 있다?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반려된 부분이 있었고 반려된 부분에 취소가 끝난 것도 있다고 나와지죠. 그래서 이 전표 전송이 완료되고 그쪽에서 업무가 끝나지면 무엇 할 수 없다? 우리는 아예 전표 이 취소에 대한 부분을 아예 진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면 회계팀에 넘어갔던 부분 모두 다 정리시키고 넘어오셔야 되니까 삭제하고 넘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게 반려거든요. 그래야만 여기 추가해서 회계 전송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다라는 거. 저희는 요거 제가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 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게 좋겠죠, 여러분. 네, 없는 게 좋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단가 기입이 잘못되거나 수량 기입이 잘못됐는데 전표까지 모두 다 생성되고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다 끝난 뒤에 간혹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반려를 하시고 정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 관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